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그때는 봄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꿈만 같았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남편은 집에서도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퇴근길에 뭐 사갈까? 그냥 당신만 일찍 와주면 돼. 이런 소소한 대화가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퇴근 전에 전화해서 제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던 어느 날 남편이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여보, 승진했어요. 이제 우리 집도 좀 넓은 데로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소박한 와인 한 잔으로 남편의 승진을 축하했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어요. 아이도 갖고 싶다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했던 날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전화를 받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김미연 씨 되십니까?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그 뒤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5개월 차였던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애써 정신을 차렸지만 장례식 내내 저는 혼이 빠진 사람처럼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미연아, 정신 차려.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 엄마의 말씀에 겨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남편 없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아들 서준이는 아빠를 쏙 빼닮아 태어났어요. 눈매며 입술이며. 서준이를 볼 때마다 남편 생각에 가슴이 저몄지만 동시에 그 아이는 제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죠. 그 시기에 저희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친한 친구였던 정현우 씨였죠. 남편과는 대학 시절부터 친한 사이로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남편 생전에도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자주 찾아오며 저와 서준이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챙겨주었어요. 미연 씨,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는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친구에 남겨진 가족을 돕고 싶다는 마음뿐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준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제가 직장을 구할 때 주변에 알아봐 주기도 했어요. 현우 씨도 남편을 잃은 저 못지않게 친구를 잃은 슬픔이 컸던 모양이에요. 가끔 술에 취해 전화가 오면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함께 울며 서로를 위로했죠. 우리 둘 다 정신 차려야 해요. 서준이도 있고 지훈이가 보면 우리 이러고 있는 거 싫어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서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고 저도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어요. 그 무렵 현우 씨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혼했다는 거였어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제가 너무 바쁘게 살았나 봐요. 그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저 위로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로 현우 씨는 더 자주 저희 가족을 찾아왔어요. 주말이면 서준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기도 하고 저희 엄마의 생신에는 비싼 선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현우 씨. 괜찮아요. 저한테도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되었을 무렵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현우 씨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에게 전화했고 서준이의 학교 행사에도 항상 그가 함께했어요. 저희 엄마도 현우 씨를 아들처럼 대하셨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 현우 씨가 저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어요. 미연 씨, 할 말이 있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지훈이도 하늘에서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도 현우 씨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남편의 친구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제는 제 인생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의 고민 끝에 저는 현우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준이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아저씨랑 결혼하면 서준이는 어떨 것 같아? 아저씨요? 좋아요. 근데 아빠는요? 아빠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아저씨가 아빠를 대신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다행히 서준이는 이해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식은 가족들만 초대해 소박하게 진행했어요. 새 집을 알아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우선은 현우 씨의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죠. 어차피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10년 만에 웨딩드레스를 다시 입었어요. 처음보다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는 조금 울먹이셨지만 서준이는 신나했어요. 서준이는 예복을 입고 반지를 들고 걸어오는 역할도 멋지게 해냈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현우 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서준이는 엄마와 함께 며칠 더 지내기로 했고 저희 부부는 짧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서준이를 데려오기로 했죠. 현우 씨의 집은 아파트였는데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지만 주방은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어 보였고 전체적으로 생활감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집이 좀 썰렁하죠? 이제 미연 씨가 꾸며주세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지만 집안을 둘러보는 동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이렇게 그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 먼저 씻고 올게요. 편하게 구경하세요. 현우 씨가 욕실로 들어간 후 저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뭐라도 간단히 먹을 것을 준비하려고 했죠.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맥주 몇 병과 물, 그리고 오래된 김치통이 전부였죠. 이렇게 살았구나. 안쓰러운 마음에 찬장을 열어보았어요. 라면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찬장 안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보았는데 편지였어요. 별 생각 없이 열어보았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 편지를 읽게 될 미연 씨에게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정현우의 아내 서지연입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은 정현우가 당신과 결혼했다는 뜻일 겁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가 잠들기 전 자주 중얼거리던 이름이에요. 미연 씨, 제발 그 집에서 빨리 나가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정현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관심과 사랑이 고마웠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 전화와 메시지를 항상 확인했고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제한했으며 퇴근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심하게 화를 냈죠. 점점 외출도 힘들어졌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며칠간 말도 걸지 않는 냉담함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런 모습은 제가 알던 현우 씨와는 너무 달랐죠. 첫 번째 폭력은 결혼 6개월 후에 시작됐어요. 남자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돌변했죠. 전화를 끊자마자 제 팔을 세게 붙잡고 벽에 밀쳤어요. 그 뒤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벽을 치고 저를 밀치곤 했어요. 항상 보이지 않는 곳만 골라서 때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죠. 멍이 들면 내가 너무 덤벙대서 부딪혔다고 변명해야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늦게 귀가했다고 머리채를 잡아 욕실 거울에 제 얼굴을 박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폭력을 당했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신에 대한 그의 집착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현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에게 접근했죠. 그는 당신 남편의 친한 친구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가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접근했다고 확신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남편의 죽음과 현우 씨가 관련 있다는 말인가요? 특히 무서웠던 건 당신과 당신 아들에 관한 그의 집착이었어요. 당신이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는지 항상 알고 있었고 마치 계획표라도 있는 것처럼 정확히 당신의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죠. 한 번은 제가 그의 핸드폰을 봤는데 당신의 일상을 기록한 메모들로 가득했어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그가 우리 가족을 돕고 챙겨주었던 모든 순간이 새롭게 해석되었죠. 그리고 가장 불안했던 건 사망보험이었어요. 우리도 결혼 직후 고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는데 계속해서 보험금 얘기를 하더군요.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컴퓨터에서 보험 사기에 관한 검색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본 날 밤 그에게 들켰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었어요. 온몸이 멍들도록 맞았고 목을 조르는 바람에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입을 막았죠. 그 내용에 저는 몸이 굳었어요. 현우 씨도 최근에 저에게 사망보험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보험에 가입하자며. 결국 저는 병원 의사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럴 리 없다는 말만 들었어요. 결국 도망치듯 나왔지만 지금도 그가 두려워요. 미연 씨, 제발 그와 거리를 두세요. 당신은 지금 위험합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어요. 그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욕실 문이 열릴까봐 겁에 질려 있었어요.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빨리 왔고 저는 정신없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어요.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기사님은 이상하게 쳐다보셨지만 제 다급한 목소리에 곧바로 출발했어요. 엄마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죠.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미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이 시간에. 엄마. 서준이는요? 자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온 거야? 현우는? 저는 대답 대신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의 커튼을 모두 쳤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편지의 내용, 그리고 제 두려움을. 세상에. 그럴 리가 없어. 현우가 그런 사람이라니. 엄마도 믿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현우 씨는 항상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만 보여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아내의 편지는 너무나 생생했고 절박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 씨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미연 씨, 어디 계세요? 갑자기 어디로 가셨어요? 걱정되네요. 그 뒤로도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서준이와 함께 엄마의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현우 씨가 엄마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저희 모두 얼어붙었어요. 미연 씨, 계신 거 알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인지 이야기라도 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저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엄마가 대신 나가셨습니다. 현우야, 미연이가 좀 정신이 없어서. 시간을 좀 줘. 어머님,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건 아니고 미연이가 몸이 안 좋아. 지금은 좀 쉬게 해줘야 할 것 같아. 엄마의 말에 현우 씨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고 때로는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편지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죠. 경찰은 편지만으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일단 현우 씨의 전 아내를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우 씨의 전 아내는 실제로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편지의 날짜와 비슷한 시기였죠. 조사해보니 정현우 씨의 아내는 이혼한 적이 없습니다. 사망 당시에도 혼인 관계였고요. 경찰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던 그의 말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내의 사망보험금도 그가 받았다고 해요.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게 좋겠네요. 경찰의 조언대로 저는 서준이와 엄마를 데리고 친척의 집으로 임시 이주했어요. 그리고 현우 씨의 과거를 더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 남편의 대학 친구가 아니었어요. 물론 같은 대학에 다녔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제 남편의 사고 당시 현장 근처에서 현우 씨의 차가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조사 중입니다. 당신의 남편과 그의 아내 두 건의 사망 사건 모두 의문점이 있어요. 경찰의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남편이 사고도 그의 손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10년 동안 저희 가족 곁에서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사실은 이런 끔찍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니. 현우 씨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사과와 설명을 하려는 내용이었지만 점점 어조가 변해갔죠. 미연 씨, 왜 이러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해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러지 마세요. 전 꼭 만나야겠어요. 마지막 문자는 위협적이기까지 했어요. 계속 이렇게 나를 무시하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운명이라고요. 그런 문자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나서야 법원에서 정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주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현우 씨를 막지는 못했죠. 어느 날 밤 친척집 근처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차 안에 앉아서 집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날 밤 경찰을 불렀고 현우 씨는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접근하려 했어요.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서준이의 학교 근처에서 서성거리기도 했죠. 결국 여러 차례의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현우 씨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징역형까지는 아니었지만 보호관찰과 함께 심리 상담을 받도록 판결이 났죠. 저는 다행히 막식을 올려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전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고 서준이의 학교도 옮겼습니다. 모든 것을 지우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죠. 이사 직전 용기를 내어 서지연 씨의 납골 땅을 찾아갔어요. 그녀가 남긴 편지가 없었다면 저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지 모르니까요. 고마워요, 서지연 씨.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저와 제 아들이 살 수 있었어요. 이제 저와 서준이 그리고 엄마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서준이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가끔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그 편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와 서준이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지도 모르니까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곁에 머물며 계획을 세웠던 그의 끔찍한 인내심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떨려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저는 서준이의 웃는 모습을 보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인생은 때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반전을 가져오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